삼국지 초반부의 대표적인 트러블 메이커를 한 명만 뽑으라면 여포가 되겠죠. 이미지가 대충 배신의 아이콘, 힘만 센 머저리 뭐 이런 식이던데 사실 여포는 드라마틱한 재평가가 가능한 인물은 아닙니다. 하지만 자본주의 논리에 따라 시청자분의 요청대로 여포를 탐구해보겠습니다. 우선 TMI를 좀 얘기할 부분이 있는데 저한테 있어서 여포의 가치는 아주 예쁘고 귀엽고 사랑스러운 딸을 낳았다. 이거 하나입니다. 그래서 과연 객관적으로 얘기할 수 있을지 모르겠다만 여포는 평가가 상당히 일관적인 인물이라 기존의 통념을 크게 건들 부분은 없을 것 같으니 그냥 노골적으로 두들겨 보겠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여포는 그냥 인간의 원초적인 감정과 욕망에 지나치게 솔직한 탓에 평생을 무사히로 살아간 애새끼입니다. 우선 여포는 병주에서 복무한 게 커리어의 시작이었는데 이때 병주 자사가 정원이었죠. 정원은 이후에 기도의가 되어 한해로 발령을 갖고 하진의 러브콜을 받아 또 낙양으로 발령을 갖는데 이때 여포가 계속 정원을 따라다녀요. 양아버지라는 설정은 연희의 창작이지만 정원과 여포의 관계가 실제로 상당히 친근했다는 뜻이겠죠. 근데 하진이 십상시의 난으로 끔살당한 직후 수도에 입성한 동탁의 사주를 받고 뜬금없이 여포가 정원을 죽여버립니다. 이 엄청난 개통수로 에비셋 쪽놈 여포 전설이 시작된 건데 동탁이 적토마로 꼬셨다. 이런 건 당연히 허구이기 때문에 여포가 왜 배신을 때렸는가에 대해 당시 정황과 당사자들의 심경에 접근해서 바라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선 당시 동탁은 대장군 하진과 거기장군 하묘의 부곡을 흡수한 상태였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수도의 중앙군이 통째로 동탁의 손아귀에 들어갔음을 의미할 뿐만 아니라 당시 정치의 구심점이었던 하진의 군대를 동탁이 소유했으니 자연스럽게 하진의 권위도 동탁에게로 넘어가고 있던 상황이라는 뜻이 되겠죠. 심지어 하진의 부곡들은 하진에게 절대 충성을 바치던 놈들입니다. 하진이 세간의 인식과 달리 굉장한 덕장이었기 때문에 하진의 부하들은 하진을 아버지처럼 따랐습니다. 그런데 이런 군대가 동탁을 따랐다는 것은 당시 십상시들에게 하진이 비명 행사한 시점에서 동탁의 등장은 이들에겐 구세주의 등장처럼 여겨진 것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물론 정황을 보고 짜맞춘 거긴 합니다만 어쨌든 주인을 잃은 하진의 군대가 대안으로 동탁을 선택했다는 사실 자체는 명확하죠. 이렇게 되면 동탁은 대장군의 권한 대행격인 존재가 된 것이기 때문에 수도에 있는 무관들은 동탁의 명을 받들어야 합니다. 거기다 정원의 당시 직책인 집금호는 황궁수비대의 우두머리예요. 동탁과 가장 직접적으로 맞닿게 되는 위치였습니다. 그래서 동탁은 온전한 정권 장악을 위해서 이 정원도 도모를 해야 했죠. 그래서 정원의 신복이었던 여포를 꼬드겨서 정원을 죽인 건데 신기한 건 이때 정원의 군대가 아무 저항도 안 하고 정원 사후 그냥 그대로 동탁을 따릅니다. 그래도 엄연히 공식으로 부임한 상관이 암살을 당한 건데 아무도 반발을 안 합니다. 여기서 한 가지 정황은 추측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정원이 이미 여포를 비롯한 부하들에게 인망을 잃고 있었던 게 아닐까 싶은 거예요. 이때 정원과 부하들 사이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여포가 아무 이유 없이 배신을 한 건 아니지 않았을까 생각이 듭니다. 아니 땐 굴뚝에서 연기가 나진 않잖아요. 상식적으로 동탁도 자객을 파견하는 게 아니라 정원의 부관이었던 사람한테 무턱대고 암살을 사주하는 게 어색하죠. 정원과 여포 사이에 뭔가 틈이 보이니까 그 틈을 쑤셔본 것이라고 보는 게 자연스럽습니다. 거기다 대장군의 권한 대행이 된 동탁에게 명분과 권위가 몰려 있었으니 이걸 거역하기도 힘든 입장이었을 테죠. 하지만 우리 같은 후대 사람들은 그 이유를 알 수가 없으니 여포가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통수를 때린 걸로 보이는 것 같습니다. 물론 그렇다고 여포의 인간성을 옹호할 생각은 없습니다. 정사에 대놓고 정원이 크게 친근하게 대해줬다고 나오고 자기 출세시켜준 사람도 정원인데 이런 극단적인 통수를 때리는 건 이유가 뭐였건 쓰레기 같은 짓이 맞죠. 여포 성격상 동탁한테 이직하는 게 더 이득이 되겠다는 판단도 없진 않았을 겁니다. 어쨌든 여포는 그렇게 동탁의 부하가 되었는데 문제는 여기서도 갈등이 끊이질 않았죠. 동탁이 세간의 인식과 달리 적어도 자기 부하들은 상당히 잘 대해줬습니다. 대학자 채용조차도 동탁의 부고를 듣고 탄식했을 정도죠. 원래 조폭두목들도 법이랑 도덕규범은 밥 먹듯이 어겨도 자기 패밀리들은 잘 챙깁니다. 동탁이 딱 이런 과죠. 그런데 이런 동탁한테 여포가 창에 맞아 죽을 뻔합니다. 얼마나 선을 넘었으면 지 부하들만큼은 절대 안 버리는 동탁이 여포를 죽이려 들었을까요? 하필 또 이후엔 동탁의 시녀랑 간통을 하면서 또 선을 넘었죠. 참고로 이 시녀가 연희의 초선입니다. 여포는 시녀와의 간통을 들킬까봐 불안해했고
전에 자신을 죽이려 들었던 원한도 있겠다. 왕윤도 옆에서 자기를 부추기겠다. 또 화려한 개통수를 치면서 손수 동탁을 담가버립니다. 여포는 뭔가 이런 부류 같기도 합니다. 99를 잘해줘도 일을 못해주면 그 일을 마음에 담아놨다가 보복하는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이런 사람들을 두고 소인배라 부르죠. 그런데 적어도 여포가 동탁을 죽인 건 당대엔 배신자라는 악명보단 한해 충신이라는 명성으로 더 작용했던 것 같아요. 이때 여포가 북무장군 가절 온 후에 자기를 봤는데 이게 중요한 것이 당대 군웅들이 죄다 지들 마음대로 감투 만들어서 쓸 때 여포는 직접 황제가 있는 조정에서 관직을 받은 겁니다. 당대 군웅들 중 가장 근본 있는 게 정말 아이러니하게도 여포예요. 심지어 이때 여포는 3공급 대우를 받았다고 나옵니다. 동탁을 죽인 것이 자신을 이렇게까지 출세시켜줬으니 여포는 뭐 배신에 대한 죄책감 따위가 아니라 자기가 진짜 한해 영웅이라는 타이틀에 심취했던 걸로 보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원소한테 의탁했을 때 원소 부하들 보고 나는 황제한테 관직을 받았는데 이들은 함부로 서치한 것이라고 역적 취급을 하다가 원소한테 찍혀버렸죠. 이때 이 여포의 문제 발언이 상당히 파장이 컸던 것이 나는 제대로 황제한테 관직을 받은 정품이지만 니들은 함부로 가로챈 놈들이다 이런 뜻이거든요. 근데 원소 부하들의 관직은 다 원소가 지 마음대로 내린 것들이에요. 심지어 원소는 헌재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유우를 대신 황제로 옹립하려고 했죠. 즉 이건 원소가 대놓고 반역자라고 깐 겁니다. 원소가 여포를 죽이려 한 이유는 뭐 여포군이 노략질을 일삼았다 이런 게 아닙니다. 이 정도는 그냥 적당히 제지해서 해결할 수 있는 문제예요. 그런데 여포가 이 문제 발언으로 원소가 황제의 허락 없이 관직을 지 마음대로 남발하는 역적이라는 저격을 해버린 셈이라 원소로서는 정치적으로 큰 타격을 입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죽이려 들고 암살까지 시도한 겁니다. 즉 이건 여포가 지가 영웅이라는 자만심에 심취한 탓에 아가리를 잘못 놀려서 자폭을 해버린 거라고 봐야 합니다. 참 인간적인 욕망에 솔직하죠. 거기다 원소에게 가기 전에 원술한테 의탁했을 땐 원씨 가문을 도륙한 동탁을 대신 죽여줬으니 지가 원술의 은인이라며 원술 영역에서 노략질을 해댔거든요. 그리고 그대로 원술한테 쫓겨났습니다. 이거 딱 조폭들 행동 원리잖아요. 그것도 뭐 명품 마피아들이 아니라 진짜 그냥 삼류 동네 조폭 양아치들. 여포는 평생 이런 행동 원리로 살아왔습니다. 그러다가 여포는 마침내 배신과 통수에 있어서 자신의 카운터나 다름없는 존재를 만나게 되죠. 네, 유비입니다. 처음에 유비한테 의탁했을 땐 유비를 동생이라 부르고 자기 와이프한테 술을 따르게 하는 걸 보면 꽤 유비한테 호감을 느꼈던 것 같은데 유비 가지고는 조조를 막을 수 없다고 판단한 조표와 단양병 세력들이 유비를 축출하고 여포를 옹립하려 시도했죠. 그리고 얘들이 여포를 선택한 이유도 여포가 동탁을 제거한 안의 영웅이라는 명성을 받던 것이기 때문에 자의식 과잉에 찌들어 살던 초딩 멘탈 여포 입장에서는 또 이게 솔깃한 상황이었겠죠. 그리고 여포는 그대로 유비의 통수를 칩니다. 여포가 통수를 때린 이유는 그닥 복잡한 해석이 필요 없습니다. 동탁을 죽이고 황제한테 관직까지 받은 씹근본 정품이자 천하의 영웅인 내가 그동안 여기저기 떠돌아다니다가 쫓겨나기를 반복하는 신세가 됐었는데 여기 놈들은 나의 진가를 알아봐주네. 이놈들이 내 박살난 자존심을 회복시켜주는구나. 이런 극도로 단순하고 유치찬란한 이유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정황을 더 추측해보자면 당시 여포는 상공급 대우를 받는 위치에 황제한테 직접 관직을 제수받았기 때문에 당시 모든 군웅들과 비교해도 자기가 상전의 위치에 있다는 자의식 과잉과 선민의식 속에서 살아갔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원술과 원소의 영역에서 약탈을 일삼고 서주를 빈집털이하고 이런 명백한 분탕질에 아무런 죄책감을 느끼지 않았던 것 같아요. 유비의 통수를 쳐놓고 태연히 유비를 소패에 파견해서 고기방패로 쓰려 하거나 또 원술이랑 유비랑 싸울 땐 나는 싸움을 싫어하고 다만 싸움 말리는 걸 좋아한다는 개소리를 짓거리며 이들을 중재한 것도 자신의 행적에 죄책감은커녕 유의미한 문제 요소로도 생각을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포의 이 개통수 전설과 뻔뻔하기 짝이 없는 유체이탈 화법을 두고 소시오패스가 아니냐는 사람들도 봤었는데 굳이 여포에게 가장 잘 맞는 심리 용어를 찾자면 한나 아렌트가 정립한 악의 평범성이 가장 적합해 보입니다. 잠시 악의 평범성에 대해 설명을 드릴게요. 아돌프 아이히만이라는 나치 독일의 장교가 있었습니다. 600만 유대인 학살의 실무 책임자 위치에 있던 인물인데 훗날 나치가 패망하고 재판에 넘겨졌을 때 자신은 그저 명령을 따랐을 뿐이기에 죄가 없다는 충격적인 발언을 남긴 바 있습니다. 아무리 뻔뻔한 철면피라도
600만 명을 학살한 전대미문의 전쟁 범죄에서 저런 소리를 하는 것은 가능한 일이 아니었고, 그렇다고 아이히만이 사이코패스인 것도 아니었습니다. 철학자 한나 아렌트가 보기에 아이히만은 정말로 순수하게 자기가 무슨 죄를 지은 건지 모르는 것처럼 보였다고 합니다. 여기서 아렌트가 제시한 개념이 바로 악의 평범성입니다. 악은 악한 마음이 아니라 무사유에서 비롯된다는 개념입니다. 악행을 저질러도 이게 악행인지를 전혀 생각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나중에 자신에게 비난이 가해지면 왜 자기가 비난을 받아야 하는지도 이해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상식적으로 사람들을 떼거지로 죽이는 일인데 어떻게 악행이라는 생각을 못할 수가 있느냐고 따질 수 있지만, 이때 독일은 단체로 나치즘이라는 사악한 이념에 집단잠식되어 있었으며 특히나 상명하복과 까라면가 정신에 익숙한 군인들 입장에선 정말 진심으로 문제의 여지가 있다는 자각 자체를 하지 못했을 가능성이 큰 겁니다. 모두가 비정상인 곳에서 나 혼자 정상이면 그건 내가 비정상인 거다, 이런 말도 있죠. 대충 악의 평범성은 이런 개념입니다. 군대에서 일어나는 부조리들도 이게 잘못된 것이라는 자각 자체를 못하고 그냥 다들 하던 관습이다, 전통이다, 이런 변명을 일삼는 이유와 상통합니다. 그래서 이런 심리가 매우 유력하게 추정이 되기 때문에 여포가 나중에 조조에게 붙잡히고 유비가 정원과 동탁의 일을 거론할 때 오히려 유비가 믿지 못할 놈이라고 외친 적반하장은 여포의 입장에서 생각해보면 그리 놀라운 일이 아닙니다. 평생 자신의 행동에 대해 깊게 생각해본 적 자체가 없는 잼민이 정신으로 살아온 인간이기 때문에 충분히 할 수 있는 말입니다. 고순조차도 여포의 이 무사유를 저격한 적이 있었죠. 장군께서 거동하실 때 치밀히 생각하지 않고 번번이 뭔가 잘못되었다고만 말하시니 그런 잘못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하지만 이 적나라한 지적을 받고도 여포는 아무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끝까지 부하들의 부인들과 사통을 하다가 부하들에게 배신을 당하고 조조한테 붙잡혔죠. 참 한결같지 않습니까? 청년 시절에는 남의 여자랑 사통하다가 배신을 때리고 중년 시절에는 남의 여자랑 사통하다가 배신을 당하고, 근데 이때 여포가 조조한테 남긴 말이 또 아주 가관입니다. 내가 부하들한테 얼마나 잘 대해줬는데 이놈들이 위급해지니까 죄다 나를 배신했다. 이 말이 어찌나 얼탱이가 없었는지 천하의 그 색정광 조조조차 부하들 마누라 겁탈해놓고 그게 뭔 개소리냐? 로 화답했죠. 이렇듯 여포는 평생 무사히로 살아왔기 때문에 정말로 자기가 무슨 잘못을 한 건지 모른 채로 죽은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어찌 보면 여포 입장에서는 억울할 수도 있어요. 진짜 몰랐으니까요. 하지만 이런 금치산자 여포를 당대 수많은 사람들이 탐했던 것은 사실입니다. 조조조차도 잠시 여포를 등용할까 고민했었죠. 그 가치가 어느 부분에 있는가를 생각해보면 여포의 뛰어난 무력도 물론 탐스러운 재능이었겠지만 진짜 가치는 돌격대장으로서의 능력이었던 것 같습니다. 꼴랑 돌격대장으로서의 능력이 그렇게 중요한 것인가 생각할 수 있지만 의외로 당시에는 뛰어난 돌격대장들에 대한 니즈가 상당히 컸었습니다. 주유조차도 자기가 관우와 장비를 지휘한다면 천하통일도 해볼 만하다는 말을 한 적이 있죠. 즉 조조와 주유 같은 대형 총사령관들 입장에서 일신의 용맹으로 전황을 뒤엎을 수 있는 돌격대장은 굉장히 매력적인 카드로 다가왔습니다. 축구에서도 감독이 명장이고 골키퍼, 수비수, 미드필더 다 A급 이상인 선수들로 채워놨는데 정작 스트라이커를 A급으로 채우지 못하면 뭐 마지막 퍼즐이 필요하다, 이런 말이 나오지 않습니까? 이런 상황이랑 비슷한 심리였던 것 같아요. 맨시티도 제주 스털링 쓰다가 홀란드 오니까 마침내 트랩을 먹었죠. 사령관 입장에서 자신의 전략을 충실히 이행해줄 수 있는 강력한 창을 갈망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그리고 여포는 그 돌격대장, 스트라이커 매물들 중에서도 가히 최상급이었던 거죠. 조조가 직접 상대해봤고 또 개박살 날 뻔했었으니까요. 하지만 여포는 자기가 지금껏 통수를 쳐온 사람들 중 유일하게 통수 능력으로 자신을 능가하는 유비의 티베깅에 의해 최후를 맞았습니다. 결국 제가 결론 내린 여포의 평가도 세간의 평가랑 별로 다르지는 않습니다. 다만 이렇게 사랑스러운 딸을 낳아줬으니 게임에서만큼은 제 장인어른으로 대접해주고 있습니다.